항상 얘기하지만 안 되진 않았어. 안 되진 않았는데 좀 스스로는 힘들었을 거다. 근데 그래서 8, 9, 10월 달에 분명히 힘들지만 그게 발판이 될 거다. 도약의 시기이다 라고 항상 제가 그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그냥 그 운기 그대로, 그 해왔던 그대로만 하신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현상 유지만 잘 하시면 돼요. 잘 되면 또 왜 뭔가 하고 싶잖아, 자꾸. 맞아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소가 예쁜 혜민금입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양력 11월, 12월, 1월 양띠 운세입니다. 양띠. 네, 톡수이도 이 양띠잖아? 그지? 맞습니다. 이 양띠들 힘들었잖아. 생각보다 힘들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안 되진 않았어. 안 되진 않았는데 좀 스스로는 힘들었을 거다. 근데 그래서 8, 9, 10월 달에 분명히 힘들지만 그게 발판이 될 거다. 도약의 시기이다 라고 항상 제가 그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왜냐면 어떤 심적인, 내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은 시기였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기다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힘들었을 시기지만 일적으로 사실은 나쁠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버텨내셔라, 발판으로 삼으셔라 라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 11월, 12월, 1월 이때는 이제 다시 새로운 일, 그게 뭐 꼭 이직을 떠나서 일적인 부분에서 뭐 거래처에 변동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직장 동료가 바뀐다든지 이런 주변의 환경에 좀 변화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돼. 그 전에 뭐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았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이제 안정이 되는 시기. 그래서 운기 자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 본인이 자꾸 자기 중심을 잘 잡아가셔야 돼. 아직까지도 그래도 왜냐면 그 전에 그런 갈등이나 그런 요소들이 갑자기 확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근데 그거를 딱 중심을 잡지 않으면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잡아간다면 뭐 사람들 변화하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나만 중심을 잘 잡아가면 운기 자체는 너무 좋아. 12월, 1월에는 32살 신미생. 8, 9, 10월 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었을 시기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항상 이제 많이 들어봤겠지만 뭔가 운기가 바뀌려고 그러고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바뀌려고 할 때 항상 그 전에 힘들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시기였다고 보면 돼. 이 신미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서 진짜 막 내적 갈등이 막, 이거 때려쳐. 이걸 말아. 이거를 막 어떻게 해 말아. 막 이런 갈등들이 많았을 거라고. 네. 그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 12월, 1월에는 이제 그게 이제 변화해서 안정이 되는 시기라고 보는 거지. 신미생의 경우에는 이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거래처가 바뀌거나, 이런 변동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관계의 개선, 관계의 변화가 있으면서 매출도 상승되는. 그 다음에 44살 김희생. 이 김희생은 제가 정말 도 아니면 뭐다 항상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마 제가 22년도 영상에 대박띠에도 올라갔고 아마 그 조심해야 될 띠에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엔 그래. 그래서 항상 이 14세 이 김희생들은 이 22년도 자체가 그래. 이 8, 9, 10월 달에도 그랬지. 특히나 8, 9, 10월 달에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그 시기를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언대로 잘 오셨다면 진짜 모로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승진, 이직, 뭐 발령을 가더라도 정말 너무 꿀보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요번에 발령을 간다 이러면 이제 막 어디 진짜 꿀보직으로 가는 거지. 편한데요. 그치. 어떤 뭔가 그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뭐로 갈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11월, 12월, 1월에도 어쨌든 이미 지금이 바닥이신 분들은 사실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이 시기는 김희생들은 힘드신 분들은 좀 조금은 쉬어가는 시기에 뭘 열심히 하셔라, 뭘 좀 뭐 나가서 활동을 하셔라 이렇게 하기에는 뭘 해도 조금 버거운 시기.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그동안 해도 좀 안 됐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마음을 잘 컨트롤 하시면서 조금 뭐 여행을 가신다든지 좀 이렇게 힐링을 하신다든지 이러면서 좀 마음을 내리고 시간을 조금 보내시는 시기로 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내년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세 정미생 분들이죠. 이분들은 사실 8, 9, 10월 달에도 금전의 운기는 나쁘진 않았어요. 물론 힘드신 분들도 있었겠죠. 개개인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인 정미생의 운세는 재물의 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 달에도 그 운기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큰 변동이나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8, 9, 10월 달에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운기 그대로 그 해왔던 그대로만 하신다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현상 유지만 잘 하시면 돼요. 잘 되면 또 왜 뭔가 하고 싶잖아, 자꾸. 맞아요. 그거 안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만 가신다면 좋은 운기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8세 을미생이죠. 이분들은 이동수, 그러니까 이사수, 또 일의 변동수가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선택이나 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이분들 도와 모의 길에 서 있어. 내년이 아홉수잖아요, 또. 그래서, 아홉수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홉수 때 삼재와 마찬가지로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정말 아홉수를 정말 크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홉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을미생이 이 11월, 12월, 1월이 그런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좀 진짜로 꼭 가까운 곳이라도 꼭 가셔서 물어보시고 선택을 하신다면 좋은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년에 오히려 아홉수지만 재물도 굉장히 좋고 문서운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80세 개미생이죠. 이분들 뜻하지 않은 금전 뭐 재물 이런 게 들어오는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투자를 해놨어. 다 물렸었네. 근데 조금 올랐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문서가 요새 부동산 막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떨어졌는데 우연치 않게 누가 매매를 했는데 그게 내가 예전에 샀던 것보다는 더 많은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떨어졌지만 내가 초창기에 산 금액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받든지 어떤 투자로 인했던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이 들어오는 뜻하지 않은 금전이 들어오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새로운 문서를 잡는 건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투자해놨던 걸 정리하는 건 괜찮은 거지. 근데 내가 다시 새롭게 투자를 한다거나 내가 새롭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건 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아직은 안 됩니다. 오히려 집 안으로 되게 좋은 일이 있어요. 경사. 자손한테 뭐 축하받을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식구가 늘어나는 뭐 자녀, 손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사실 집안에 자식으로 인해서 좋은 경사 있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충분히 좋은 운기를 맞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띠분들은 11월, 12월, 1월 달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니 22년도 맨날 좋다더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던 게 양띠거든요. 근데 사실 일을 안 된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또 이 양띠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또 양띠였거든요. 그래서 이 11월, 12월, 1월이 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에 있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조언대로 좀 잘만 넘어가신다면 내년에 진짜 큰 운기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 시기는 오히려 잘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오히려 잘 되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은 해서 가자라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내년에 정말 큰 운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